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1년 1회차 10번부터 풀겠습니다. 비상 콘센트를 설치해야 될 특정 수방 대상물 세 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이 비상 콘센트 설치 대상 이거 잘 나오죠? 잘 나오니까 꼭 어렵더라도 암기를 합니다. 일단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11층 이하에는 달 필요가 없고요. 11층 이상 층 중에서도 11층 이상 부분만 닿는다. 11층 이하 부분은 달지 않는다. 11층 이상 부분만 단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G3 바천, 지하 3층 이상이고서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G3 바천이면 그 지하의 전층에 지하는 다 단다. 그리고 터널 500m 이상인 터널 비상 콘센트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뭐 그냥 암기하는 거니까요.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그 비상 콘센트를 그려 넣어야 될 층 뭐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그것도 그 문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11번 다음의 도면은 전동기 Y델타 기동에 대한 시퀀스 회로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도면의 주회로에서 미완성된 부분의 Y델타 기동 회로를 완성하고 그리고 제어 회로의 미완성 1, 2에 대한 Y델타 운전이 가능하도록 접점 및 접점 기호를 표시하고 1과 2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일단 Y델타를 주접점에 있는 Y델타 기동 회로를 완성하시오 했으니까 이 부분, 자, 이게 M1이 딱 봐도 Y죠. Y는 그냥 이렇게 해서 포크 형식으로 여기 점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이쪽 한쪽 것을 붙이고 전원이 이렇게 투입되는 거, 이것이 Y 결선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은 위에부터 1, 2, 3, 1, 2, 3 다시라고 하면 1에서 2 다시로, 2에서 3 다시로, 3에서 1 다시로, 자, 이렇게 그리던, 반대로 밑에서부터 그리던 똑같이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코일이 3개가 있다라면 3개, 1, 2, 3, 1 다시 2 다시 3 다시 UVW XYZ로 해도 똑같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1에서 2 다시로, 2에서 3 다시로, 3에서 1 다시로, 여기에 이제 마그네트들이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그때그때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거. 자, 그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그렇게 주접점은 우리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밑에부터 1, 2, 3 이렇게 그리는 거 있고 지금처럼 위에서부터 그리는 거 있으니까 뭐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놓으시고요. 뭐 편한 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저걸 괜히 지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제어회로의 미완성 1, 2, 1과 2, 1과 2부분에 대한 Y델타 운전이 가능하도록 접점 및 접점 기호를 표시하시오. 이렇게 됐죠.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운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PB 온이 있으니까 일단 PB 온을 누르겠죠. 누르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B접점이니까 흘러가죠. 흘러가서 M1이 여자되네요. M1이 여자되면 여기는 Y 결선되어 있으니까 M1 들어가서 Y 기동 되겠죠. 동시에 여기 타이머 코일 여자되죠. 그리고 M1에 A 접점 얘 붙겠네요. 붙어가지고 자기유지가 돼야 되겠죠. 자기유지가 되면 얘는 뭔지는 몰라도 B접점이어야 돼. B접점이어야 되는데 어떠한 B접점이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지금 타이머 마그네트를 Y 거 델타 거 딱 두 개만 썼어요. 두 개만 쓰고 여기 타이머 코일 하나 썼어. 타이머.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 얘네들은 뭐예요? 얘는 인터럭이죠. 인터럭이고 그 인터럭 위에 부분에 얘네 거 타이머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 그것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얘 하나 들어가고 여기 그럼 얘는 A 접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무조건 처음에 시작할 때 무조건 돌아야 되는 거, 그것이 Y죠. 일단 스위치 한 번 넣으면 돌아야 되는 거, 그게 Y잖아요. Y는 B 접점입니다. 그리고 델타는 A 접점이 돼요. 타이머 한시 코일이.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해보면 얘를 딱 누르면 이렇게 흘러가서 M만 여자 되고 타이머 여자 되죠. 그러면서 M만 붙죠. 그럼 얘 B접점이니까 이렇게 흘러가겠죠. 손을 떼더라도 자, 전류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Y 기동이 계속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설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가 떨어지겠죠. 떡 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얘가 떨어지면 이렇게 가던 것이 다 소자가 되죠.
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M1이 전동기가 돌던 것이 꺼져요. 얘가 소자 됐으니까. 그리고 얘도 떨어지고 얘는 떨어져 있던 것이 다시 붙고 인터록은 다시 붙었죠. 그와 동시에 얘가 붙는 거예요. 동시에 얘가 딱 붙어요.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M2가 여자돼서 델타가 딱 들어가서 델타 운전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죠. 자기유지가 돼서 M2에 A 접점 들어가고 얘 떼주고 얘 떼주니까 M만 떨어졌고 T 떨어졌으니까 T 다시 얘 붙었던 거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렇게 자기유지 됐기 때문에 M2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M2로 마그네트가 붙었기 때문에 이걸로 델타 운전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번 부분은 뭐다? 1번 부분에는 B접점이다. 무슨 B접점? 타이머 한시 접점 중에 B접점이에요. 그리고 얘는 A접점이다. 얘 명칭을 쓰라고 그랬죠. 정확한 명칭을 써야 됩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 한시 동작, 타이머의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얘는 B접점이죠. 접점. 2번은 A 접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정확하게. 한시 동작이라는 건 타이머가 세팅되어 있는 시간 한참 있어야 되겠죠. 내가 10초면 10초를 세팅했으면 그동안 한참 있다 동작한다. 10초 동안 있다 동작해서 한시 동작이에요. 그런데 얘 타이머 코일이 소자되면 순간적으로 복귀한다. 복귀할 때는 순간적이에요. 동작할 때는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만큼 있다가 동작하고 복귀할 때는 순간적으로 복귀한다 해서 한시 동작 순시 복귀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요. 자,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12번. 다음 도면은 타이머를 사용하여 M1, M2를 교대로 운전 가능하도록 설계한 시퀀스 회로이다. 도면을 보고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제어 회로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쓰시오 했고요. 나머지 타이머 1이 2시간 세팅되고 타이머 2가 4시간 세팅되었다고 하면 하루 종일 전동기 M1, M2는 몇 시간씩 운전하는가, 그리고 RL과 GL의 용도를 쓰시오, 뭐 이렇게 했네요. 이런 도면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먼저 일단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일단 PB가 있으니까 여기 PB를 눌러봅니다. 얘를 딱 눌러서 붙었어. 그러면 전류는 이쪽으로 와서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MC1이 여자가 되겠네요. MC1이 여자가 되면 자, 이 주접점 MC1 붙어가지고 M1 작동하죠. M1 모터가 도는 거네요. 결론은 MC1이라는 이 마그네트는 M1 모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이 마그네트가 되겠네요. 그와 동시에 여기 M1의 A 접점 붙죠. 붙어가지고 손을 떼도 자기 유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MC의 A 접점이 있네. MC1에 A 접점이 있으니까 얘도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뚝 가서 T1이 여자 되죠. 그리고 RL이 작동을 합니다. 즉 MC1이 붙음과 동시에 RL이 붙고 RL이 불이 들어오고 RL이 불었다는 건 M1이 작동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론 아까 RL은 무슨 등이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램프의 용도 RL은 M1 전동기 기동됐는지 확인하는 기동 확인용이다. M1 전동기 기동 확인 램프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고 있어요. 그래 M1 모터가 계속 돌고 있어요. 아까 근데 문제 2에서 보면 2시간 T1이 2시간 세팅돼 있대요. 그럼 2시간 동안 얘가 기다리는 거죠. 계속 그럼 얘는 돌고 있다는 거네. 2시간. M1이 2시간 돌고 있어요. 2시간이 지났어. 지나면 어떻게 할 거야? 지나면 타이머에 한시 접점이 붙겠죠. T1의 A 접점이나 B 접점, T1을 찾아보면 T1이 여기 있네요. 여긴 T2죠. 이건 T2예요. 자, T1의 A 접점, 얘가 딱 붙어요. 딱 붙어. 그러면 전류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MC2가 여자 됩니다. MC2가 여자 되면서 여기에서 있는 이 B 접점을 떼주겠죠. 얘를 떼줘요. 그러면 MC1이 소자되죠. MC1이 소자되면 얘가 떨어지고 전동기도 꺼지죠. 전동기 꺼지면서 얘 떨어지죠. A 접점 떨어지고 얘 A 접점 다 떨어지죠. 다 떨어져서 타이머 1 떨어지고 RL 램프 불 꺼지고 이렇게 꺼진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얘를 보면 MC2의 B, MC2의 A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 B 접점, 하나 A 접점. MC2의 B, MC2의 A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직렬회로니까 A 도트 A 바 이거 뭐예요? 언제나 0이잖아 이거. 하나마나 0이잖아. 아무것도 동작 안 해도 여기 떨어졌으니까 0. 얘가 MC2가 동작하면 얘는 붙고 얘는 떨어지니까 또 안 흘러져. 얘는 붙었는데 얘가 떨어지니까 또 못 흘러. 이거 있으나 마나 이거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냥 0이에요. 이건 끊어진 선이나 똑같다. 그럼 여기는 뭐가 틀렸다는 얘기죠. 뭐가 틀렸어요? 우리 서로 M1이 돌면 M2는 못 돌게 하고 M2가 돌면 M1은 못 돌게 하는 것이 인터럭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얘가 인터럭이 되겠죠. M2의 B, MC2의 B니까. 그럼 MC1의 B가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가 MC1의 B가 되겠죠. MC1의 B. 이렇게 해서 B 접점이 얘 지금 다 소자됐으니까 얘도 다시 와서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서 MC2 아까 이렇게 돌았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얘 붙었어요. MC2가 여자 되면서 얘 붙었고 타이머 끊어졌어도 이거 이쪽은 끊어져도 자 이제는 이쪽으로 흘러야죠. 이렇게 흘러가서 MC2가 작동을 했다. 그래서 MC2가 붙고 M2 전동기가 동작을 한다. 그와 동시에 MC2의 A 접점 여기 또 있어. 그럼 이렇게도 흘러가서 자, T2가 여자되고 그리고 GL램프도 점등된다. GL램프가 점등됐다라는 건 M2 전동기가 돌고 있다라는 걸 확인한다. 즉 GL램프의 용도는 M2 전동기 기동 확인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T2는 4시간 세팅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4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죠. 쭉 흘러가요. 지금 여기 전류는 이 방향 흐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시간이 쭉 흘러간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요? T2의 A 접점 얘가 붙겠죠. 얘가 딱 붙어요. 딱 붙으면 전류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서 MC1이 여자되죠. MC1이 여자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게 틀린 거라고 했어요. 이게 MC1의 B라고 그랬죠. 얘를 떨어뜨려줘요. 그럼 여기가 끊기네. 이 라인이 여기가 끊겼어요. 끊기면 당연히 MC2 소자되죠. 이거 소자돼. 그럼 얘 꺼지죠. 아까 MC1 들어갔으니까 얘는 들어가고 다시 M1 모드가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요. 그리고 얘가 꺼졌으니까 얘도 다시 복구되죠. 이 부분 원래 붙었던 거 떨어져가지고 복구되니까 얘네 다 이렇게 꺼진다. T2도 소자되고 얘도 꺼진다. 그 상태에서 M1이 여자 되니까 얘 자기유지 돼가지고 T2 소자 돼서 떨어지더라도 얘는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도 다시 이쪽으로 얘 MC1 붙었으니까 붙고 이렇게 해서 T1 RL. 자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거죠. 끄고 싶으면 어떻게 해? 끄고 싶으면 이걸 눌러야 꺼지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이 2시간 돌고 4시간 돌고 2시간 돌고 4시간 돌고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틀린 부분 찾으라 하면 여기 MC2 전자접촉기 MC2 라인에 MC2의 B접점을 MC1의 B접점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수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M1과 M2는 몇 시간씩 운전되는가? 자, T1이 2시간이고 T1이 2시간. T1이 2시간이면 M1이 2시간이라는 얘기죠. M1이 2시간. T2가 2시간이면 T2 4시간. M2가 4시간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두 개를 합하면 한 사이클은 6시간이 도는 거예요. 한 사이클은 6시간인데 하루 동안 얼마가 돌아야 되냐 라고 했으니까 24시간을 6으로 나누면 4회 돌아가는 거죠. 4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4번, 이것이 4번. 그럼 4, 2, 8, 8시간 돌고 얘는 4, 4, 16, 16시간 돌겠네요. 하루 종일. 자, 이건 뭐 끄지 않는 한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타이머에 해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뭐가? 전동기가 죽든 어떤 부품이 죽을 때까지 도는 거죠. 자, 그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것도 뭐 조금 해보면 다 여러분들 쌓아놓은 실력이 이제 발휘될 때가 됐으니까요. 할 수 있을 겁니다. 13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관 길이가 370m이다. 검출부의 수량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하나의 검출부에 직접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최대 길이를 활용할 것.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할 수 있는 공기관의 최대 길이는 몇 m예요? 100m죠. 최소 20m고 최대 100m 있어요. 그러면 370m니까 이 천장이 이렇게 있는데 공기관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쭉 돌아왔는데 이게 검출부가 하나 있는데 이게 370m래.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길어봐야
100m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370을 100으로 나누면 3.7 4개, 검출부 4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 이 정도에 잘라 가지고 1개, 뭐 이 정도에 잘라서 또 1개, 또 뭐 잘라서 1개, 이렇게 검출부가 4개 쭉 잘라 가지고 100m 이내로 170을 자르든 뭐 정확하게 4개로 나눠 가지고 자르든 그렇게 해서 100m가 안 되게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 370m를 100으로 나누면 검출부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100m씩 잘라야 되니까. 자, 이거 다 암기하고 계신 거죠. 지금 여기 문제는 이거죠. 공기관의 최대 길이,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해야 된다. 최소 길이는 20m 이상이 돼야 된다 라는 거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맞춰주면 되겠다. 14번 다음은 한론 소화 설비의 수동 조작함으로부터 한론 제어반까지 결선도 및 개통도이다. 다음의 조건과 도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셔야 했습니다. 전선의 가닥수는 최소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복구 스위치 및 도어 스위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대부분 복구 스위치 및 도어 스위치는 없어요. 대부분 있는 것도 종종 있는데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감지기 공통선은 전원 마이너스를 사용한다. 그게 최소 가닥수를 사용하는 거죠. 감지기 공통선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원의 마이너스를 사용하는 거. 자, 1에서 7의 전선 용도를 쓰고 개통도에서 A에서 H 가닥수를 산정하시오.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자, 이거 우리 1번을 보면 쭉 올라가 가지고 여러 개가 물려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도 물려 있고, 이 부분도 물려 있고, 여기도 물려 있고, 이것도 물려 있고, 자, 여기도 물려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감지기 있고, 예, 감지기 공통선이죠. 감지기 공통선을 같이 묶어 가지고 전원 마이너스랑 쓴다고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공통이라는 얘기죠. 전원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원 표시등이죠. 전원 표시등 전원이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여기까지는 마이너스가 다 와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와 있고,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서 자, 이렇게 가서 자, 이 전원 표시등에 불이 먼저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는 당연히 전원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가 돼야 가서 전원 표시등이 불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방출 표시등이네요. 방출 표시등. 방출 표시등은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려면 그 신호를 이 제어반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방출 표시등으로 전원을 플러스 전원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방출 표시등이지 당연히. 방출 표시등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 플러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를 누르면 그 플러스 신호가 이 4번 쪽으로 들어가네요. 자, 이게 기동 스위치입니다. 기동 스위치가 딱 눌러지면 이 안에서 지연 타이머가 작동을 하고 타이머가 시간이 지나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로 신호를 딱 주는 거예요. 이 기동 스위치예요. 그리고 5번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렇게 사이렌 쪽으로 가 있죠. 사이렌은 언제 나와요? 압력 스위치가 붙으면 사이렌이 나가죠. 아니, 처음에 압력 스위치가 아니라 이거는 자, 그 압력 스위치가 붙으면 사이렌이 나가는 건 저 준비 작동식이고, 이건 지금 가스죠. 가스는 사이렌이 언제 나가요? 감지기가 하나라도 동작하면 감지기 신호를 받자마자 사이렌이 바로 터져 나갑니다. 또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시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이렌입니다. 그리고 6번은 이렇게 가보면 감지기 A네요. A 감지기. 이렇게 가면 감지기 B. 감지기 공통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하고 연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몇 가닥이에요, 기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다가 비상까지 해서 8가닥이잖아. 우리 기본 8가지예요. 8가닥이죠. 가스계 한존. 가스계 RM 한존 8가닥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한번 구해보면, 예, 가스계니까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하죠. 교차회로 방식의 말단 몇 가닥이에요? 4가닥이죠. 말단과 루프된 곳 4가닥. 그리고 그 밖에 거 8가닥. 그리고 C는 방출 표시등 2가닥. 사이렌도 2가닥. 이런 거고. 지금 여기 문제는 없지만 여기 이 부분 한번 계산하면 몇 가닥입니까? 이게 하론 제어반으로부터 여기 넘어가는 이게 말단이 되겠죠. 한존 같은 경우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비상 스위치, 그리고 감지기 A, 감지기 B, 방출 스위치, 기동 스위치, 아니 방출 표시등 기동 스위치, 사이렌. 이렇게 해서 8가닥이 되겠네요. 글씨가 올라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몇 존이 돼요? 2존이죠.
두 존 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거 세 개는 바뀌지 않는다.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감지기 A, B, 방, 기, 사 얘들이 존수에 따라가지고 한 존 얘거 거쳐가니까 곱하기 2개 해가지고 5가닥 늘어나니까 8 플러스 5, 13가닥이 되겠죠. 여기는 세존 플러스 마이너스 B상에다가 얘네들이 곱하기 3개가 돼서 5가닥 또 늘어나면 18가닥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감지기 공통선을 별도로 사용한다 라고 했으면 감지기 공통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9, 14, 19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H가 나왔네. H. 자, H 같은 경우에 이거는 배관이 어떤 모양에 따라서 생긴 모양에 따라 가지고 가닥수가 틀려지죠. 여기 제어반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P가 하나, 둘, PS가 이렇게 달려있다. 이렇게 달려있을 때 가닥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배관은 이 한 배관만 사용을 하는 거잖아. 다 똑같은 배관을 사용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결선을 하냐면 일단 공통이 하나 가면 되겠죠. 여기서 그냥 공통 하나 쭉 가서 얘 하나 따쓰고 얘도 하나 따쓰고 얘도 하나 따쓰고요. 그리고 자 1번 거 한 선, 그리고 2번 거 한 선, 그리고 3번 거 한 선 이렇게 가는 거죠. 2가닥, 3가닥, 여긴 4가닥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죠. G는 자, 내역이 어떻게 돼요? 자, 공통 하나에 압력수 있지? 하나, 둘, 세 개 거. 하나, 둘, 세 개 거. PS 셋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가닥이다. 여기는 솔레노이드 셋. 공통 하나 해서 4가닥 똑같죠. G나 H나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배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배관이 일렬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배관이 이렇게 있다면 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다 2개지. 2개씩이죠. 2가닥씩. 지금은 하나의 배관을 타고 쭉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풀어봤나요? 풀었고요. 15번. 다음은 유도등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거실 통로 유도등은 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거실 통로 유도등은 어디에 설치해요? 거실의 통로에 설치하죠. 거실, 뻥 뚫린 거실이기 때문에 설치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설치해요? 천장에다 설치하잖아요. 천장에다가. 그래서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하는데,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천장 붙이형이나 또는 뭐 펜던트형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언제라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넓은 거실인데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는데 중간중간에 기둥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둥에 설치할 때는 1.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단서로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떤 때? 거실에 기둥이 있을 때 그 기둥에다 설치하면 1.5m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자, 기본은 1.5m 이상에 설치하는 거예요. 2번. 피난구 유도등과 복도 통로 유도등의 표시면의 색.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 문자가 어디 있냐고요? 자, 문자는 없죠.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옛날 형광등 달던 시절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자, 왜 없냐고 따지고 싶으면 법제처에 따지시고요.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16번. 화재안전 기준에 따른 경계구역, 감지기, 시각경보장치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했습니다. 용어의 정의도 이게 종종 나오죠. 자, 일단 경계구역이 나오는데 이 경계구역이라는 건 일단은 어떤 신호를, 화재 신호겠죠? 발신하고 보내고 받고 그리고 제어까지, 수신, 발신, 제어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말한다. 자, 그렇게 좀 어렵지만 암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지기는 자동으로 감지한다. 뭐를? 열, 연기, 불꽃, 연소 생성물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그 다음에 시각경보장치는 청각장애인이 쓰는 거죠. 청각장애인이 쓰는 것으로서 화재 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해요. 청각장애인에게 전멸 형태의 경보를 바라는 것. 자, 다시 한번 보면 경계구역 금방 했고, 수신기 나오죠. 수신기는
감지기나 발신기 등에서 신호를 발해진 것을 받아서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을 해가지고 직접 수신하거나 또는 중계기를 수신하여서 그 발생을 표시는 어디에요? 화재 표시 등이나 또는 지구 표시 등에 표시하고 경보는 경종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이게 수신기입니다. 중계기는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접점 등의 신호를 받아서 이를 수신기에 전달해 주는 거. 수신반, 수신기 제어반, 수신반 뭐 똑같아요. 감지기 금방 했던 자동으로 연령기 불꽃. 발신기는 화재 발생 사항을 수동으로 시각 경보기 거실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17번 다음은 스프링클러 설비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도 종류별로 뭐 옥내수 화전 한번, 스프링클러 한번, 그리고 가스계 한번, 자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나오니까 다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조금 어렵지만. 자, 일단 스프링클러에서는 비상전에서 동력 제어반 내화 배선입니다. 내화 이거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제어반에서 가압순 장치 즉 전동기 펌프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도 내화 배선입니다.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 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배선은 여기 제어반에서 원격 기동 장치. 자, 이건 뭐 원격 기동 장치는 저런 수동 SVP 같은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건 그리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냥 뭐 대부분 책들이 그냥 한 대로 같이 우리도 똑같이 맞춰주자고요. 여기 유수검지 장치가 뭐예요? 유수검지 장치가 프리액션 밸브나 또는 알람 밸브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에 보면 압력 스위치가 있죠. 압력 스위치하고 자, 이쪽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자, 이게 수신부로 연결이 되고요. 압력 스위치가 수신부로 연결이 되고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제어반 뭐 같이 이렇게 뭐 이쪽으로 묶어도 되고 돌아도 되는데 그냥 하는 대로 똑같이 하자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경보장치 수신부에서 경보장치로 사이렌이나 뭐 이런 거 경종이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관은 지금 펌프에서 유수검지 장치에서 헤드 우리 보면 배관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뭐 알람 밸브가 이렇게 있고 알람 밸브에서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럼 이쪽에 이제 펌프가 있는 거고요. 펌프에서 배관을 통해 가지고 펌프 유수검지 장치 헤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이 만약에 있다라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의 도면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개통도이다. 아래 도면을 참고하여 조건을 참조하여 문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은 5,000제곱미터다. 그리고 감지기 공통선과 경종 표시등 공통선은 별도로 사용한다. 뭐 당연히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개통도에서 1회 6의 전선 가닥수를 각각 산정하시오 했습니다. 개통도를 한번 보면 자, 이런 개통도가 주어졌죠. 1은 여기네요. 자, 이 배관은 얘하고 얘를 커버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만큼 커버하는 거니까 얘 발신기 세트 단독형 회로 공통 경종 표시등 경표 공통 전화 응답 자, 기본 7가닥인데 여기 회로가 종단 저항이 2개면 회로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회로 2개 공통 하나 경종 하나죠. 하나 그리고 하나 하니까 얘가 8가닥이 되겠네요. 8가닥.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회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4개 4개죠. 4개 공통 하나 경종은 자, 이게 지금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했으니까 우선경보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거 2가닥 나머지 하나 4, 1, 2가 되고요. 11가닥이 되겠네요. 3번은 200관이 되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회로는 6개. 공통은 아직은 하나. 그리고 경종은 3층이죠. 하나, 둘, 셋층. 3. 6, 1, 3이니까 14가닥이 되겠네요. 4번. 여기 이 부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종단 저항이 9개입니다. 9개. 공통이 두 가닥이죠. 9를 7로 나누면 1.7이니까 하나의 공통선에는 7회로
초과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공통이 두 가닥이 됩니다. 경종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층. 이렇게 해서 9, 2, 4가 돼가지고 19가닥이 됩니다. 5번 여기네요. 지금 수신기가 여기 있네요. 수신기가 여기 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거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배관입니다. 그러면 회로는 얘하고 얘하고 두 개가 있겠네요. 둘, 공통 경종 하나, 8가닥. 6번은 여기 이 부분이네. 결론은 수신기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거죠. 전체 한번 세봅니다. 종단저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개나 되네요. 13개. 그러면 공통은 13 나누기 7. 아직까지는 2개네. 그리고 경종은 각층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해가지고 13에 2, 6 하니까 25가닥. 25가닥.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번을 보면 발신기 세트에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옥내 소화전을 설치할 경우 추가되는 배선의 가닥수와 배선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원래 발신기 세트가 지금 이거였죠. 이거 발신기 세트 단독형이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바꿨다. 원래는 PBL이었는데 이걸로 바꿨다는 얘기죠. 이걸로 바꿨다. 뭔 차이예요? 얘는 PBL만 있고 얘는 소화전 펌프 기동 확인 표시등이 하나 더 있죠. 기동 확인 표시등 2가닥씩 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추가되는 배선 가닥의 수는 뭐죠? 기동 확인 표시등 2가닥. 그리고 배선의 명칭이 2가닥이고 얘는 배선의 명칭은 소화전 뭐 다 똑같아요. 이게 얘 이름이 펌프 기동 표시등 또는 기동 확인 표시등 소화전 기동 표시등 또는 소화전 기동 확인 표시등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거고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리고 시험도 출제자가 언제는 이렇게 냈다 언제는 이렇게 냈다 막 그렇게 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충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어떤 이름을 썼나요? 기동 확인 표시등을 많이 쓰는데 자, 우리도 그렇게 하고요. 펌프 기동 확인 표시등 여기는 또 다른 문제에서 이걸 그림을 따왔지만 소화전 기동 표시등 이렇게 써놨죠. 자, 원래 단독형은 이게 없는 거고요. 단독형은 그래서 7가닥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데 이걸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소화전 기동 표시등이 2가닥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발신기 세트에 온오프 방식의 옥내 소화전이 설치될 경우 소요되는 총 가닥수와 배선 내역을 쓰시오 했습니다. 온오프 스위치 공통선과 펌프 기동선의 공통선은 별도로 배선한다 라고 이렇게 됐으면 자, 지금 현재 여기는 PBL이었다. 이거였다. 여기에다가 뭘 단다는 얘기예요? 온오프 방식을 단다. PBL에다가 온 스위치, 오프 스위치, 그리고 기동 확인 표시 등 이렇게 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우리 대부분 이제 옥내 소화전 내장형에 이게 달리는 거죠. 얘를 열면 이 속에 스위치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겉에다가 빼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다가 소화전 기동 표시등이죠. 그리고 이게 온 스위치, 이게 오프 스위치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세 개를 다 제외하면 PBL만 있는 거죠. 그럼 PBL만 있으면 얘는 몇 가닥이에요? 7가닥이잖아. 7가닥. 거기에다가 이게 플러스 된 거죠. 이게 기동 확인 표시등 2가닥 플러스 됐고 여기 온 스위치, 오프 스위치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 온 스위치, 오프 스위치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계속 그려봤습니다. 수없이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소화전 기동 확인 표시등 이건 빼고 위쪽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그림 많이 봤잖아요. 자, 이쪽에 이제 직익기동 공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기 제어반에서도 기동하고 여기 소화전에서도 기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많이 그려봤죠. 그리고 이쪽에 온 스위치는 병렬로 따서 이쪽 현장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오프 스위치는 직렬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왔던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동을 시켜볼 때
제어반 쪽에서 기동을 시켜보면 얘를 눌렀죠. 누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서 MC가 여자 되겠죠. 여자 돼가지고 자, 얘 들어가서 전동기가 이렇게 돌았어요. 끄고 싶으면 제어반에서 끄는 거니까 제어반에 얘 끄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얘를 누르면 손을 떼도 이쪽 MC의 A 접점이 자기 유지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고, 근데 거기 제어반에서만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화전, 각층 소화전에서도 온오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온오프. 얘가 이쪽이죠. 여기서도 시켜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눌렀어. 누르면 이렇게 와가지고 B 접점이니까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서 MC가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동이 돌죠. 그러면서 자기 유지돼요. 손을 떼도 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손을 뗐기 때문에 계속 돌고 있고, 여기서 끄고 싶으면 여기서 끄면 꺼지는 이런 거 있어요. 많이 그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명칭을 보자 이거예요. 명칭. 선의 명칭. 내역. 자, 이 선은 자, 위에 쪽이 이게 온 스위치니까 이쪽을 기동으로 보고, 이건 오프 스위치니까 이쪽을 정지로 보고, 가운데 이 부분을 공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동, 정지, 공통, 그리고 기동 확인 표시등, 펌프 기동 표시등 두 가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섯 가닥 많이 해봤잖아 이거. 어디에서? 우리 옥내 소화전이나 이런 데 선로에서 많이 해본 거예요. 제어반에서 어디 가는 거? 소화전 쪽으로 가는 거. 다섯 가닥. 이걸 해본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거 다섯 가닥이 여기에 추가가 된 거죠. 얘 둘에다가 얘 셋. 기동 확인 공통, 아니 기동 정지 공통에다가 플러스 둘. 여기에 공통이 기동 정지 공통 에다가 기동 확인 표시등 둘 해서 다섯 가닥에다가 플러스에 일곱 가닥 하면 12가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지금 우리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여기는 조금 문제가 조금 유형이 조금 바뀐 거예요. 기존 문제에서 조금 응용되긴 했었지만 한두 번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021년 1회차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